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덴트 로봇 대표 곽연준입니다. 저는 이제 모바일 로봇을 활용한 물류 관리 사례를 최근 물류 동향 풀필먼트 중심으로 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덴트 로봇은 이동 로봇 스타트업으로 2019년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이동 로봇 제조, 자율주행, 그리고 토탈 이동 로봇 솔루션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자인 저는 이제 처음 회사 시작은 삼성 테크윈에서 이동 로봇 및 자율주행 이동 로봇 플랫폼을 연구 개발을 했고요. 이후 한화에서 산업용 협동 로봇 HCR5를 사업화하여 로봇 개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서 제품화하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스M은 소형 이동 로봇으로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소규모 물류를 이동시키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입니다. 그리고 타스A는 이동 로봇에 로봇 팔을 부착하여서 이동형 로봇 팔로 공장에서 물건을 스스로 피킹해서 작업자에게 갖다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다 된 물건을 로봇 팔이 스스로 집어서 적재 장소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타스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관제하고 제어하는 타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한 프로젝트로는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격인 GPC 센터에서 사람이 탑승한 채로 강의 컨텐츠에 맞게 이동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이동형 의자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아주 산업의 건축 로봇에 쓰이는 콘크리트 탬핑 로봇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빙 로봇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 과제로 진행했던 사람이 올라탄 채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사람의 균형을 키우는 헬스케어 로봇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화하고 있는 타스M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스M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에서 이제 소규모 물류를 옮기는 역할로 주력으로 했고, 특징적으로는 노후화된 바닥의 이런 간격을 저희 로봇은 효율적으로 극복을 하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최근 이제 출시되고 있는 이런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쓰이는 로봇은 클린한 환경에서만 쓸 수 있게 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만나본 고객사들의 니즈를 보니 클린한 환경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소 로봇 회사에서는 간격이나 이런 노면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니즈를 확인해서 저희는 노면의 굴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물류 영역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류는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정 중에 이제 물류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흔히 생산 물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다루는 물류는 주로 생산 물류이고, 공정 중에 공정 전달, 그리고 소재, 부품을 전달하는 역할로 많이 쓰고 있고, 조달 물류 같은 경우에는 차로 이송하는 이런 것도 다 물류의 시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달 물류를 하고, 판매 물류와 같은 경우에는 다 된 물건을 적재를 하고 그것을 주문에 맞게 출고를 하는 이런 부분을 판매 물류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로 하는 영역은 현재 코로나나 이런 택배 물량의 폭증으로 지금 판매 물류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로봇 자동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 안 하셔도 알겠지만 국내 택배 시장의 물동량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은 상승의 초입이라고 볼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현재까지는 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로봇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이제 처리가 불가능하는, 지금의 택배 시스템이 오히려 물량이 많아짐으로써 더 느려지는 이런 상황을 이제 각 회사들이 극복하고자 물류 자동화를 로봇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4.0이라고 해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자동화를 하고
로봇을 통한 시스템 완벽 무인화를 하는 것을 물류 운영의 자율화라고 해서 로지스틱 4.0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풀필먼트에 대한 개념을 한 가지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최근 물류 창고 뭐 이런 것 중에 풀필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풀필먼트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입고부터 보관 그리고 해당 제품을 포장하여 발송까지 전부를 일원화하여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풀필먼트라고 하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사용했던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채용을 해가지고 쿠팡에서 대규모 풀필먼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신세계 그리고 여러 롯데 다 풀필먼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로봇 자동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풀필먼트의 개념을 첫 번째로 만들었고 국내에서는 쿠팡이 풀필먼트로 먼저 도입을 했고 지금 현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풀필먼트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풀필먼트 센터, 즉 물류 창고에 물건이 입고가 됩니다. 입고가 되고 시스템을 통해서 재고 관리가 되고 그 시스템에 있는 재고를 고객이 주문하게 됩니다. 이때 그 개별 고객이 주문한 것을 누군가는 한 개 한 개씩 담아서 장바구니에 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낮게 포장을 하고 그거를 물류 창고에 보내는 이러한 작업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은 일일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주문 상품을 담는 피킹입니다. 오도 피킹이라고도 하고 피킹, 잡다 해서 피킹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로봇 자동화하는 추세입니다. 모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것이 이제 아마존에서 피킹을 자동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선반을 통째로 옮기는 방식인데 결국 선반에서 물건을 잡는 순간은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동화하겠다는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 너무나도 복잡한 물건과 이런 개별 이제 다름에 따라서 사람이 잡을 수밖에 없다는 지금까지는 그런 결론이 일어나서 아마존이 생각한 것은 사람이 걸어가서 물건을 피킹하는 게 아니라 선반이 와서 사람이 짚는 걸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현재 굉장히 크게 운영 중이고 이러한 부분이 풀필먼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인디바라는 또 미국 회사의 케이스인데 이것은 아마존은 선반을 통째로 옮겼다면 이 회사는 선반에 있는 물건이 담은 박스를 옮겨가서 피킹자한테 다가가는 것입니다. 속에는 이제 박스가 배송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박스 속에 소규모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을 사람이 피킹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람은 고정돼 있고 로봇이 움직이는 자동화를 한 것입니다. 이 피킹 작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역시 사람이 걷는 시간입니다. 물류 창고가 대규모화되면서 이 걷는 양만 줄여도 이 피킹의 시간을 대부분 절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시스템화를 통해서 이 로봇이 왔을 때 어떤 물건을 몇 개 집어서 어떤 박스에 넣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시스템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걷는 시간은 줄고 로봇은 또 다 피킹한 이제 남은 박스를 넣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처음에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킬 때에도 그 해당 입고시킬 박스를 가져와서 사람이 넣는 방식으로 사람이 걷는 순간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물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이게 물류 시스템의 선진국 다른 것도 그렇지만 미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람이 완벽하게 걷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람은 어느 정도는 걷지만 한 구역을 정해놓고 좋은 방식으로 구역을 정해놓고 걷습니다. 이러면 이제 로봇이 해당 물건이 있는 곳에서 정찰을 하고 있고 노티를 주면 사람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그 로봇한테 싣고 거기서 실었다는 메시지를 로봇한테 주면 로봇은 다음 위치에 있는 선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이 피킹을 해서 또 넣고 그 다음에 로봇이 또 걸어서 그 다음 위치로 가는 방식으로
이 완벽하게 사람이 걷는 것 아마존과 인디바처럼 걷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느 정도는 걷지만 멀리 걷지 않는 그 지역에서만 걷는 방식으로 그 걷는 시간을 줄인 이런 방식을 로커스에서 이제 적용을 해서 굉장히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방식의 풀필먼트 시스템인데요. 오토스토어라는 데서 그리드형 방식으로 보시는 사진 이제 동영상과 같이 이 공간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자 형식으로 로봇을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고 거기 박스를 하나하나 넣은 다음에 켜켜이 쌓아 놓습니다. 이게 로봇이기 때문에 가능한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이 하나하나 이제 바구니를 들어서 피킹자한테 가져다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굉장히 아래에 있는 이제 박스는 로봇이 하나하나 노가다로 좀 옮기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제 시스템의 방식은 많이 주문되는 것은 상위로 정렬이 되고 덜 주문하는 것은 아래로 들어가게 돼서 그 효율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고 업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과 아까 그 주행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방식은 초기 세팅이 아무래도 큰 시간과 그 공간의 활용이 좀 들어가는 점이 좀 다른데요. 하지만 그 공간 활용성이나 이런 확장성 면에서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식, 그리드형 방식과 주행형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리드형 방식을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이제 뭐 아직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피킹 방식이 선진화가 덜 됐습니다. 쿠팡만 하더라도 사람이 대차를 끌고 다니면서 피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가야 되고 이제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가장 선진화됐다고 보는 이제 체계가 신세계에서 한 창구인데요. 그 아까 오토 스토어의 피킹 방식과 또 유사하면서 조금 다른데 오토 스토어는 이렇게 켜켜이 쌓는 방식을 했다면 이제 신세계는 다음과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있던 것도 이제 로봇이 나가서 바로 땡겨올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빠르게 아래에 있는 거를 빼기 위해서 하나하나 빼는 것이 아닌 바로 로봇이 접근을 해가지고 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 방식은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로봇이 가져온 박스를 사람이 피킹을 하는 사람에게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을 해주고 이송을 해준 것에서 사람이 개수에 맞게 장바구니에 담고 이 바켓스 자체로 트럭에 실려서 고객한테 가게 됩니다. SSG를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봉지에 이렇게 오는데 그 봉지가 지금 보이시는 저 플라스틱 박스에 담긴 저 봉지입니다. 이 봉지 채로 배송을 해서 종이나 이런 배송에 대한 이제 자원을 또 아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SSG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선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이러한 피킹 로봇과 피킹 로봇이 물류 창고나 공장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 공정 물류 공장에서 쓰이는 물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완성돼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맞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물류 창고에서의 물류는 워낙 대규모고 시스템이 크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길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류 로봇을 이제 이러한 물류 창고와 이제 공장과 크게 구분하지 않고 로봇만 잘 개발해 놓으면 충분히 이제 저희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물류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일단 저는 네네. 일단 그 로봇이나 이런 물류 작업을 보고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그 지금 현재 개발하시고 있는 물류 로봇들이 네. 그냥 단일 피킹만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믹스드 피킹도 지금 지원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사실 로봇 자체만 보면은 단일 피킹이나 믹스 피킹이 동일하고 그 해당 위치로 가는 측면은 이제 동일한데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단일 피킹과 믹스 피킹을 이제 나누는 것은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류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전문 이제 풀필먼트 운영사와 협력을 MOU를 맺고 함으로써 그 단일 피킹과 그리고 다품 여러 피킹 그리고 그런 믹스 피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 측면에서는 좀 열악한 환경이나 이제 정돈되지는 않은 환경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간단한 뭐 라우팅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떤 거를 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물류 창고나 공장이나 마찬가지로 경로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경로기 때문에 저희는 뭐 격자식으로 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리고 메인 스트림이 있어서 이제 선반에 들어갈 때는 글로 가고 이쪽 방향은 이제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흐름이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사실 이동 로봇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뭐 코엑스나 이런 전람회 장에서 이제 이동 주행하는 것이 굉장히 선진화 기술이고 어려운 기술인데 물류 창고나 공장에서는 정해진 루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발표해 주신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